안녕하세요. 수학 고등부 선생님입니다. 자, 수리 논술. 자, 수리 논술은 우리가 이제 보통 로또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쵸? 로또죠. 경쟁률만 보자면은 로또가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 되물어 볼게요. 그러면 과연 교과 전형은 쉬울까요? 자, 그러면 학종은 쉬울까요? 정시는 쉽습니까? 원하는 결과를 내가 논술보다 더 잘 얻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쵸?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보통 A라는 학생이 갖고 있는 성적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의 어떤 내신 성적과 뭐 모의고사 성적이 있겠지만 일단 내신 성적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학생의 내신 성적으로 대학의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은 자, 교과 전형은 본인의 성적보다 한 단계는 낮은 데를 써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이 학생이 만약에 생기부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본인 성적을 살려가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학생이 또 생기부가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 단계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이 이런 거예요. 나머지 과목은 별로 안 좋은데 수학의 성적이 조금 뾰족하게 좋더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이 학생이 이 모든 거를 다 챙기긴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 수학 성적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정시를 준비만 하기에는 살짝 아쉽고 최저를 맞추기에는 최적의 조건인 학생인데 수학만 특히 뾰족하게 잘한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 최적의 전형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학생은 자, 수리 논술을 만약에 전형을 쓴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전형으로 쓸 수 있는 것보다 심지어는 정시보다도 한 단계 훨씬 높은 그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뭔가 이 학생이 수학에 대한 조금 능력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를 조금 덜 맞춘다라고 해도 내신, 그쵸? 교과나 학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대학을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전형에 맞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전형에 맞는 학생들이요. 모든 학생들한테 전부 다 순위 논술을 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교과가 맞는 학생에게는 교과를 추천해야죠. 학종 맞으면 학종을 추천해야 되고요. 정시가 맞다라고 하면 정시를 추천해야죠. 근데 수리 논술이 맞다라고 하면 저는 수리 논술을 과감하게 추천하고 이렇게 추천한 학생들은 그쵸? 입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잘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무조건 빨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빨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비슷한 대학을 씁니다. 그럼 누가 더 잘 쓸까요? 자, 수리 논술 문제는요. 보통 3개에서 4문항만 출제됩니다. 논제로 본다라고 하면 그 안에 세분화돼서 한 1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쵸? 수능에 비해서 문항수가 굉장히 작아요. 작다란 얘기는 그쵸? 이 나오는 이러한 제시문이나 문항들이 나랑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잘 쓸 확률이 높은 것이고요.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망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많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연습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대로 대학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선생님들이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자, 이러한 대학을 준비할 땐 이런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는 이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이런 제시문들 지문들을 가지고 연습을 이렇게 해서 너는 이렇게 쓰는 게 맞고 너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 그러면 이걸 고쳐서 쓰는 게 맞다라는 게 이 학생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쓰고 고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저는 일단 EBS에서요 15년 이상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뭐 전국에 이제 많은 곳을 지나다녔습니다. 진짜 그죠? 안 가본 데 없고요. 안 해본 수가 없습니다. 수리 논술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렇죠? 통합형 논술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수리 논술 다시 요번에 뭐 연대 뭐 통합형 논술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논술 그렇죠? 저는 돌고 도는 걸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을 겪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매번 숫자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작년 2026학년도의 의치한약수 논술 경쟁력 탑5. 그래도요. 한번 세게 때려 맞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쵸? 한번 세게 때려 맞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이 막 등장을 합니다. 1위 아주대입니다. 약학과 5명 모집하는데요. 3,541명이 지원했습니다. 708대 1이에요. 708대 1. 와, 708대 1? 그쵸? 지금 여기 나오는 2위부터 5위까지는요. 전부 다 500대 1이 넘어갑니다. 500대 1이 넘어가요. 가천대, 성균관대, 경희대, 성균관대, 뭐 이렇게 약학과, 의예과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은 이걸 쓰는 애들이 과연 이걸 붙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게 실제 경쟁률로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확 낮아집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일단 최저를 맞춘 학생들은 의치한약수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맞춘 아이들이 한 20에서 30%? 그쵸?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수능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이제 작년 수능 같이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그러면 보통 500대 1인데 이 중에서 그쵸? 5분의 4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100대 1이에요. 100대 1. 100대 1이고 그럼 100대 와 선생님 100대 1도 너무 세지 않을까요? 사실상 저는 100대 1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또 시험 안 보러 보러 오는 애들도 있고요. 다른 데랑 중복돼서 합격되는 애들도 있고 논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애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경쟁률은 한 50대 1 이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치한약수에서 실제 경쟁률이 50대 1이면은 해볼 만한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 정도 경쟁률도 감수하지 않고 의치한약수를 준비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숫자만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학생들이 여러 군데를 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치한약수의 논술이 특목 자사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해요. 근데 그 지원하는 아이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에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도 너무 많고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논술을 정말 뒷부분에 불이 났게 준비한 학생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는요. 그죠? 허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목 자사고에도 그렇게 허수가 많은데 일반고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준비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자, 2026년에 12,559명에서요. 지금 12,711명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자, 이게 이제 대학들마다 전형이 시험을 보기 전까지 발표 나면은 끝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나와 있는 전형이 끝 아닙니까? 여기서 또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는 살펴보셔야, 그러니까 이게 원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서 접수할 때 전까지는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논술 전형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점점 늘고 있어요. 대학도 늘고 있습니다. 대학도 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자, 이 부분을 없앤다라고 했는데 왜 늘어날까? 왜 늘어날까? 그거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자소서는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자소서 폐지하면서 논술도 우리가 점점 폐지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폐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유는 그죠? 자소서가 폐지되고 우리가 지금 수능만 가지고 내신만 가지고 생기부만 가지고 아이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한계를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대학들마다. 그러면 그 대학들마다 그 전형 그 내용만 가지고 뽑아내는 데는 한계를 뭔가 다른 전형을 통해서 본인들은 그렇죠. 이제 모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논술이나 약수형 논술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이제 2015학년에 2015 개정에서 2022 개정으로 바뀌는 순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의치한약수 논술 전형은 대신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381명에서 356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뒷부분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요. 자, 의대 논술 먼저 잠깐 얘기할게요. 오늘은 이제 의대와 약대 위주로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대학별로 제가 준비해서 이제 할 텐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서 꼭 집중해야 되는 부분만 얘기할게요. 의대 논술은 일단 연대 미래 캠퍼스랑 단대가 폐지가 됐습니다. 저도 아쉬워요. 저도 왜냐면은 제가 보낸 이제 연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쵸 일반고 학생들 요거 준비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대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 있고 창의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이 있고 창의형이 있는데요. 이 창의형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도 마찬가지로 자 지역 인재가 있고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전형의 이름이 좀 바뀌고 있는데 자 이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 창의형은 고3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3만. 왜 이런 전형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학원 선생님이요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는요 본인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술을 지도하다 보니까는 본인이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본인이 의대를 가버리거나 본인이 의치한약수를 가버리는 경우들, 그쵸?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의치한약수에 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조금 이 부분이, 그쵸? 왜냐면 이게 재학생들한테 좀 열어둬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는 재학생들의 비중이 너무 줄어드는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재학생만 받겠다. 재학생만 받고 싶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일반 전형이 됩니다. 일반 전형. 그래서 요 창의형이 됩니다. 창의형. 그래서 창의형은 고3만. 마찬가지예요. 중앙대가요. 여기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형 만들어 가지고서요. 누구만 고3들만 뽑겠다라는 이런 전형을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지역 인재, 불경만 지원이 가능하게 최근에 만들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불경뿐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 그다음에 이 경북 지역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디 일반 전형, 전국 단위의 모집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전형도 있다라는 거, 요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논술 100% 반영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성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요런 대학들, 한양대, 가톨릭대가 합류했고요. 가천대, 경희대, 성대, 이대 포함해서 6개 학교가 논술 100%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신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신이 안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도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사실은 논술 비중이 더 높아졌고요. 그러면 내신의 반영 비율이 낮아졌느냐? 사실상 이게 실제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시립대 같은 경우에 실제 반영 비율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요런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학들은 조금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실질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점수 산정 방식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80%라고 했을 때 자 그럼 논술이 800점 만점이고 자 그러면은 교과가 200점 만점이에요. 교과가 200점 만점인데 이 200점 만점이 0점부터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150점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니 내가 논술이 교과가 150점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거나 뭐 180점부터 시작하고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200점 만점에 180점부터 시작을 하면은 교과에 그쵸? 들어가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 안 보는 것과 별 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얘를 산정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은 교과 비중이 30%면 나는 내신 성적이 나쁜데 못 쓰지 않느냐?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거의 아니란 얘기예요. 대부분의 논술 전형은 논술 위주로 많이 뽑습니다. 뽑으니까 내신 성적의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은 그닥 많지가 않다 보니 그쵸? 그거를 가지고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고민이 되면은 살펴보시면 돼요. 실질 반영 비율이 이 정도인데 이거를 내가 논술로 극복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다른 대학을 쓰셔야죠.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자, 2027학년도는 수리 논술 확대의 원년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오히려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게 폐지가 아니라 확대가 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특히 올해 2027학년도 수능에서의 우리 수리 논술은
역전 기회가 가장 크게 열리는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각 대학의 대입 구조 변화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들의 입시 요강을 나는 정시만 쓰는 거니까 정시만 살펴보지 마시고요. 수리 논술도 보고요. 그 다음에 학종도 보시고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종과 정시 중심의 전형에서 벗어나서, 그쵸? 특히 이 수학으로 한방 역전이 가능한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수학 실력을 기반으로 역전이 가능한 그러한 전형이 바로 논술이라는 거. 논술이라는 거. 요거를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일반고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한테 더 유리한 겁니다. 오히려요. 실제 논술 합격자의 60~70%는 일반고라든가 보통 중상위권의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좀 수학에 관심이 있고 수학에 대한 노력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까? 보통 한 3등급 정도만 된다라고 하면은 갈 대학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2등급이면 감사하죠. 그럼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역전할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최저.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등급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등급을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선생님, 최저가 없는 대학도 있는데요. 최저가 없는 대학은 그냥 등급과 상관없이 내가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거 갈 수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등급이 있어요. 이 정도 대학을 가기 위해선 그래도 수학 실력이 이 정도 등급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쵸? 아니, 인하대 최저가 없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그쵸? 한양대 뭐 무슨 대, 있을 거 아닙니까? 과기대를 가려면 과기대를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지만 이 학생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3등급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3등급은? 그쵸? 4등급인 학생이 붙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노력과 운이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2등급인 학생은 붙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훨씬 높습니다. 그럼 과연 2등급인 학생들이 과기대를 쓸까요? 쓰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벌써 눈높이가 더 높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쓸 수 있는 대학에 대한. 그렇지만 실제로 붙는 아이들을 보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2등급, 3등급 안에 있는 애들이 붙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수령 논술 보는 가천대 같은 경우도, 그렇죠? 5등급, 6등급인 아이들이 그냥 붙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5등급, 6등급인 학생들이 붙는 정도면은, 그쵸?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걔는 이제 수학과 국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온 아이들이란 얘기예요. 그래도 한 3등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3등급인 아이들이 쉽사리 가천대를 붙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붙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거나, 그쵸?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정말 2, 3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보면 그 정도 등급되는 애들은 저 대학도, 그렇죠, 다른 대학 쓸 수 있어요. 있는데 이 정도만큼의 실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지 못하면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4등급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래도 가천대나 과기대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학은 3등급 이내에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뭔가 실력과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대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잘 보십시오. 최저 반영 유무가 극명하게 갈리는 학교도 최저가 없는 대학이 있어요. 자, 연세대, 중앙대, 부산대, 삼육대 이런 대학이 있고요. 최저가 있는 대학들 고려대, 고려대 예를 들어 볼게요. 고려대 최저를 맞출 정도면 정시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시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시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시 한 번의 기회만 가질까요? 아니면 정시와 수리 논술 두 번의 기회를 가질까요? 한 번의 기회보다는 두 번의 기회가 내가 붙을 확률이 더 높을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두 번의 기회로 간다라고 하면 훨씬 좋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를. 정시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하나 삐끗해서. 만약에 최저를 못 맞추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겨우겨우 최저만 맞췄어요. 정시는 최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표준 점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는 겨우 맞췄지만
정시에서는 내가 원하는 과에 붙을 확률이 갑자기 또 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최저만 맞추면 돼요. 논술만 잘 쓰면 얘는 무조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신 이것도 이제 논술을 잘 써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를 살려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야지 얘가 붙겠죠. 그렇죠? 올인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붙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에 올인하는 건 합격 확률이 한 20%인데 만약에 내가 두 개를 살린다라고 하면은 20에 20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20에 20에 더해져서 거기다 더 20이 더해지는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60% 이상으로 갑자기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거를 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힘은 들겠지만 내가 원하는 데가 가기 위해선 그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최저 없는 데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방금 얘기했죠. 최저 없는 대학엔 눈에 보이지 않는 최저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붙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양대를 가는 학생들은 한양대를 붙을 정도의 수학 실력이 되는 애들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애들이 붙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수학과만 잘해요. 다른 과목은 정말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그냥 연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왜냐면 그때는 수학 과학을 받던 때라서. 그래서 얘는 그걸로 연대 논술을 치러서 연대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둘 다 1등급 1등급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 1등급 나오고 과학 1등급 나옵니다. 두 개가 1등급이에요. 그럼 이 점수 가지고 얘가 연대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뭘로 갈 거예요? 국어가 막 저 밑에 가 있고 영어가 저 밑에 가 있고 과탐 그 한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다 밑에 가 있습니다. 안 돼요, 얘는. 그렇죠? 한국사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논술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학생이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항 범위에 뭐 이제 여러 가지들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그쪽 과학과 통합형 논술을 치른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논술은 관리 전형이에요. 관리 전형입니다. 내가 혼자서 열심히 써보고 자, 모범 답안 나와 있는 거 보고 자, 이해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실제적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간 운용하는 연습이라든가. 그리고 이거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풀이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경향 분석이나 자, 이론 분석도 들어야 되고 그 분들로부터 자, 너는 이렇게 이런 대학을 준비하니까 이렇게 쓰도록 해 라는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서 고쳐보는 연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답을 씁니다. 답을 써요. 똑같은 답을 썼어요. 근데 똑같은 분석을 저는 안 합니다. 왜요? 이 학생이 쓸 대학이 다르고 이 학생이 쓸 대학이 다르면은 그쵸?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학과 이 대학에 대한 약간 그쵸? 이 채점하는 방식이라든가 교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다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첨삭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기적인 첨삭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야지만 합격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독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리논술 독학했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차피 실력이 남아돌아서 붙을 정도의 애들은 막판에 해도 붙어요. 막판에 붙습니다. 왜요? 얘는 정시로 붙든 뭘로 붙든 간에 어차피 그 대학을 붙은 애들은 수리 논술을 막판에 연습을 해도 걔네들은 붙을 수 있어요. 왜요? 빠르게 그만큼을 준비해서 얘는 어느 정도 붙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역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빠르게 준비하셔서 그런 정기적인 뭘 받아야 됩니까? 첨삭을 받고 보완을 할 수 있는 루틴을 정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죽전 지트학원에서는 우리가 벌써 이제 1월 달에 벌써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강을 했고 저와 정정호 선생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상민 쌤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저희가 이제 약수령 논술이라고 해서 이제 이동훈 선생님이라든가 또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투입돼서 좀 준비가 돼 있고요. 자, 개념 단계 베이직은 저희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이제 비욘드 심화 실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실전 단계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전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죠.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은 빨리 시작해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더 미룰 겁니까? 내년에 준비하실래요? 그렇죠? 미루고 고민하다 보면 내년이 돼버립니다. 이래 놓고서 나중에 막 특강으로 듣고 뭐 그쵸, 막판에 파이널로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첨삭받아서 준비해 놓은 아이들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지트학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직접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첨삭하고 있어요. 그렇죠? 직접 강의하고 직접 첨삭하고 하나씩 질문하고 복습하고 그 복습 첨삭까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오셔서 그렇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입학 테스트 보시고 상담 받으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부분에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차분차분히 다 준비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준비되지 그리고 지금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입결을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민할 시간에 빨리 오셔서 자, 수업에 지금 과정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